부동산 어플 호갱노노를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모두 볼 수 있답니다. 정말 호갱님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데 부동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알고 싶으면 지도에서 아파트를 누르면 실거래 가격이 나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내 집 주변의 시세는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집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현재 내놓은 매물의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 집의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집의 시세를 알아보았으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거예요. 이때도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의 가격이라도 내가 살 때의 집값과 팔 때의 집값을 부동산에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적정 가격을 이야기하는 부동산도 있지만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 아파트를 팔 때의 가격과 살 때의 가격을 물어보았죠. 우선 집을 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집값의 10에서 20% 정도는 낮게 내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제 기준 가격보다 10에서 20%를 높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격을 어떻게 이 집을 살 생각을 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안 좋은 조건의 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집을 팔고 싶다면 9천에 내놔야 하고 집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1억 1천을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팔 때와 살 때 부동산에서 부르는 집값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1억을 예로 들었지만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클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 정말 모르면 호갱님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집값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실거래가, 현재 매물의 가격 등 내가 먼저 정보를 알아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야 호갱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집의 시세를 알아보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요. 물론 부동산에서는 그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고 10%를 더 내려서 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집을 구매했던 가격으로는 팔고 싶어 제가 생각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어요. 어느 정도 주변 시세는 반영해야 하지만 내가 급하게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나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을 위해 청소와 정리 정도는 기본이겠죠. 아무래도 지저분한 집보다는 깨끗한 집을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이들이 함께 있다 보니 장난감이 문제였어요. 치워놓아도 장난감으로 금세 어지럽혀졌죠. 그래서 장난감을 조금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었답니다. 꺼내놓은 장난감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따로 장난감 상자를 두어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였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곳이 우리 집의 첫 인상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어요. 저희 집은 따로 거실이 없기 때문에 식탁과 주방에 올려져 있는 것이 없게 정리를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셀프로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를 해요. 물론 인테리어를 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팔리겠지만 저희는 자금의 여력이 되지 않아 셀프로 합니다. 방문 턱 같은 경우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페인트로 예쁘게 칠해줍니다. 커피향이 나면 집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다이소에서 커피 방향제를 구매했어요. 집을 보러 온다고 전화가 오면 그때 집에 칙칙 뿌려주었답니다.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집이 깨끗해도 인상이 찌푸려지죠. 평소에 환기를 잘 시켜서 집 특유의 향을 없애주세요. 환기를 시킨 후 여름이라면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겨울이라면 보일러를 틀어 따뜻하게 해주세요. 더운 여름날 집에 왔는데 더우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겨울도 물론 너무 추우면 이 집은 보일러가 되지 않나, 난방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수인이 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집 근처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혼부부라면 상권이나 교통편 등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층 아파트인데 2층이었기 때문에 2층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이야기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층이 로열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는 등을 모두 켜놓으세요. 밝아야 우리 집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넓어 보입니다. 집을 보러 사람이 왔을 때 적막하면 어색할 수 있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 적막한 분위기를 깨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세요. 지금까지 집을 잘 팔기 위한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집 파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매도하였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집을 매도한 것이라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부딪히고 배우면서 또 이렇게 배웁니다. 이 방법이 집을 팔려고 하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한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